안녕하세요, 글로벌오토스 원서동입니다. 저는 지금 인제 스피디움에 나와 있는데요. 오늘 시승할 차량은 바로 저 뒤쪽에 보시는 정말 우렁찬 배기음을 지금 내뿜고 있는 우라칸 에보 모델입니다.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 올 상반기에 정말 대단한 판매 실적을 글로벌 시장에서 거뒀습니다. 전년 동기 대비 96%나 증가를 했는데요. 특히 아무래도 상반기 실적을 이끈 모델은 그 브랜드 최초의 SUV 모델인 이 우루스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요. 그 다음에 우라칸, 아벤타도르 이 두 개 모델이 나머지 판매를 좀 자랑했습니다. 하지만 2018년도 판매를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모델이라 하면 바로 이 우라칸 모델이 되겠습니다. 우라칸 퍼포먼테, 바로 우라칸의 고성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퍼포먼테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. 지금 우렁찬 배기음 들리시나요? 새로운 우라칸 에보의 배기음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에 지금 시승하는 차량은 바로 우라칸 모델의 기본 표준형 모델의 우라칸 모델의 부분 변경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 수식어로 이제 에보라는 말이 붙은 만큼 그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. 엔진 출력도 상당히 30마력 이상 높아졌고요. 또 에어로 다이나믹 공력 성능도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.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터치 방식에 디스플레이가 좀 적용이 됐다는 점인데요. 아무래도 이 슈퍼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고성능의 좋은 슈퍼카이긴 하지만 좀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점차 이제 개선하고 있는 모습, 이 람보르기니 우라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 네, 그럼 우라칸 에보의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 모델과 이렇게 크게 디자인에서 변화점은 없긴 하지만 이러한 그 디자인 변화가 소소하게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소소한 변화들을 통해서 공력 성능을 상당히 좀 크게 향상시켰다고 하는데요.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앞부터 보면요. 프론트 하단에 이 에어 인테이크 부분의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. 기존에 이제 아벤타도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송곳니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러한 디자인 특징들이 있었죠. 기존에는 이 우라칸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하단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좀 아벤타도르와는 좀 반대되는 형상의 이렇게 에어 인테이크 부분에 이제 디자인 변화가 있었습니다.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력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하고요. 앞에 보면은 좀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이 센서가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있고요. 뒤로 오면은 타이어 같은 경우는 피렐리의 피제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상당히 고성능 타이어도 지금 서킷을 많이 도는 타이어라서 지금 타이어 내부가 안쪽이 지금 녹아 있는 것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굉장히 과격한 주행에서도 좀 한계점이 높은 그러한 타이어입니다. 스포츠 주행 전문 타이어고요. 그리고 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이 우라칸 퍼포먼테 쪽에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이 브레이크 패드가 이제 기본으로 좀 적용이 됐습니다. 우라칸 에보부터요.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. 뒤쪽으로 오시면 이 흐름, 뒷바퀴 쪽으로 흐르는 이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이 앞부분의 요 인테이크 부분 디자인도 좀 바뀌었습니다. 기존에는 약간 밋밋하게 적용되던 특별히 이렇게 각이 져 있는 부분 없이 밋밋하게 오던 이 면을 상당히 좀 날선 부분으로 좀 바꿨고요. 그 하단에는 우라칸 에보라는 좀 엠블렘도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. 뒷모습 같은 경우에도 좀 전면부와 같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. 일단은요, 기존에는 이 우라칸 같은 경우에 이 배기구가 4개의 디자인이 이 뒷면에서는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. 그것이 이제 2개로 좀 통합이 됐습니다. 기존에는 퍼포먼테에서만 장착이 됐고 저 아벤타도르에 장착됐던 이 배기 시스템입니다. 이 배기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사운드를 좀 아름답고 더 과격한 사운드를 좀 운전석에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사운드 좀 만들어주는 배기구 시스템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공기의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는 이 핀이 5개로 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기존에는 4개의 핀이 있었고요. 이 가운데는 브레이크 등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5개로 늘어난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리어 스포일러 같은 경우도 이제 차체와 좀 일체형으로 좀 바뀌었습니다. 무게도 더 줄일 수 있었을 것 같고요. 또 오히려 또 공격 성능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.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V10이라고 불리는 이 자이오닉기 엔진, 5.2L 자이오닉기 엔진이 탑재가 됐다는 부분도 볼 수 있고요.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요. 처음에 이제 엔진의 시리얼 넘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이 숫자가 엔진의 기통이 점화되는 순서
라고 합니다. 이것이 뭐 특별히 뭐 중요해서 이렇게 적어놨다기보다는 이 차량의 그 전통 때문에 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적혀오고 있다라고 좀 하는 설명을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. 우라칸 에보의 좀 중요한 외관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글라스를 통해서 엔진을 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. 5.1L V10 이 자연흡기 엔진이 이 유리 너머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. 엔진 사이로는 이제 X자 형태의 카본 프레임이 적용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밑에는 아주 거대한 엔진이 또 탑재가 되어 있고요. 근데 이제 한번 우라칸 에보의 실내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실내 앉는 순간 정말 운전자를 꽉 잡아주는 이 타이트한 실내가 눈에 띄고요. 그리고 이제 곳곳에 보이는 이 육각형 형태의 디자인들이 정말 내가 람보르기니 차를 타고 있구나, 그리고 우라칸을 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입니다. 굉장히 좀 화려한 버튼들로 구성되어 있고, 또 실내 같은 경우도 정말 특색 있는 디자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일단 계기판 같은 경우에 풀 디지털 계기판입니다. 가운데 이제 크게 속도계가 나와 있고요. RPM 게이지와 함께 속도가 표시되는 이 화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 화면이 바뀌기도 하는데요. 일반적으로 이제 스트라다 모드와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노란색의 옐로우 색상의 이런 라인이 추가되는 것 외에는 특별히 변화가 없지만, 이 코르사 모드로 넘어가면은 이 왼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이 RPM 게이지, 커다란 RPM 게이지, 그리고 큰 크기의 이 구동, 지금 어떤 상황인지, 뭐 P 모드인지 R인지 N인지 이런 것들이 나타내주는 부분들이 아주 크게 큼지막하게 나와 있어서요. 확실히 좀 구분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사이즈가 작습니다. D컷이긴 한데요. 지금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이 거의 같은 사이즈입니다. 밑에 부분은 평평하게 되어 있는 D컷으로 되어 있고요. 그 스티어링 휠 하단에는 이제 아니마라고 불리는 이 드라이버 모드 체인지 버튼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. 크루즈 기능도 있습니다.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속도 조절 버튼도 있고요. 그리고 아주 넓은 형태의 패드 시프트도 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금속 재질이에요.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라요. 아주 단단하게 잘 아주 움직여줄 수 있는 패드 시프트가 있고요. 그리고 이 가운데 보시면 가장 큰 변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8.4인치 디스플레이 창이 적용됐다는 점입니다.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일본에서 아마 투어를 하고 온 것 같아요. 지금 일본어로 좀 세팅이 되어 있긴 한데, 좀 확인한 바로는요, 일단은 차량의 설정 같은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주행 모드에 따라서 앞바퀴와 뒷바퀴의 구동 방식, 구동량, 토크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보여주고, 특히 이제 LVDI라고 불리는 이 사륜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요, 이 앞쪽 바퀴와 뒤쪽 바퀴의 각도를 어느 정도 틀었는지까지도 다 모두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. 그리고 특히나 이제 새롭게 8.4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, 터치 방식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좀 활용도가 좋아졌죠. 뭐 다양하게 뭐 애플 카플레이든지 안드로이드 오토까지도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. 다양한 커넥티드 기능까지도 이제 업그레이드 됐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 우라칸보다 상당히 좀 큰 변화를 겪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일단 그 스타트 버튼이 있는데요. 정말 스타트 버튼이 좀 특징적으로 되어 있죠. 일단 커버를 열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. 흡사 이제 미사일 발사가 생각나는 그런 버튼이기도 한데요. 이 버튼이 사실 시동을 건다라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발사된다라는 표현을 하기에 정말 적합한 형태의 정말 멋진 모양의 그 엔진 시동 버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그 뒤에는 전자식 기어 변속 버튼이 있고요. 수납 공간이 사실 많이 부족한 차입니다. 뭐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뭐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. 이 암레스트 뒤쪽에 보시면 아주 작은 크기의 고무 패드가 되어져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. 이 스크린 하단을 보면은 아주 좁긴 하지만 그래도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또 도어 트림 하단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. 글로박스를 열어보면 글로박스 자체도 상당히 좀 크기가 작습니다. A4지 100장 묶음이 있죠. 그게 하나가 딱 들어갈 정도의 크기인 것 같은데요. 사실 그거의 절반 정도의 크기인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기존 모델보다 더 편의사항이 좋아졌다는 부분은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. 시트 같은
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금 몸을 잘 잡아주는 가죽 시트가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스포츠 버킷 시트와 그 다음에 일반 가죽 시트 두 가지를 옵션으로 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. 시트 뒤쪽에 보시면 USB 포트 두 개가 위치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나는 충전용이고요. 하나는 그 데이터 케이블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라칸 에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그 드라이빙을 좀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. 바로 카메라입니다. 하나는 이 주행 상황을 찍을 수 있는 이 앞쪽에 카메라가 있고요. 하나는 차량의 안쪽에서 이 운전자를 배경으로 해서 이 전방을 찍을 수 있는 인캠 카메라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. 이렇게 찍은 영상 같은 경우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저장이 돼서 뭐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. 따로 또 다운판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굳이 이제 뭐 액션 캠을 달지 않아도 이러한 영상을 좀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재미, 운전의 재미인 것도 같습니다. 자, 왼쪽부터. 자, 첫 번째 차량의 움직임 좀 많이 느껴보시고요. 굉장히 짧게 잘 움직이죠. 그래서 여기서 돌았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오실 때 악셀 어떠세요? 밖에서 보던 것보다 생각보다 훨씬 차가 잘 만들어지죠. 네, 이쪽으로 가서 다시 왼쪽으로. 이게 보통 돌아서 멈춰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죠. 자, 여기서도 올라가실 때 좋습니다. 자, 이쪽으로. 재밌죠? 자, 이렇게 오프 시켜놨을 때는 이렇게 되지만 오프를 시켜놓지 않으면 오버스티어가 1도 생기지 않습니다. 자, 지금은 차량을 제어하시면서 조금 더 움직임을 많이 느껴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고요. 네, 저는 지금 우라칸 에보의 스파이더 모델을 지금 타고 있는데요. 제가 말을 하면서 이 서킷에서 시승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운전자를 정말 서킷으로 밀어붙이는 이 능력이 정말 엄청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앞서 좀 첫 바퀴 정도는 지금 스트라다 모드로 달렸고요. 그러니까 주행 모드죠. 일반 주행 모드로, 노멀 모드로 주행을 했고, 지금은 스포츠 모드로 좀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직선 코스에서의 제로백 같은 경우에 2.9초를 기록하고 있는데요. 아,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의 이런 직선 코스, 그리고 압도적인 브레이킹 성능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차량의 자세가 그렇게 쉽게 지금 무너지지 않아요. 어떤 상황에서도요. 조금 더 스트라다 모드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주행을 했다면, 이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코너에서 차량을 더 밀어붙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줍니다. 차량이 이제 코너 같은 경우에 살짝 지금 오버스티어가 나고 있는데, 그것을 LVDI라고 불리는 이 4륜 구동 트랙션 시스템, 그리고 스티어링 휠까지 각 바퀴의 스티어링 휠을 조향을 해주는 이 LVDI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코너를 안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, 그리고 운전자에게 정말 짜릿한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. 지금 엔진 사운드가 들리시나요? 아, 이 뒤쪽에서 미러처럼 이 아름답고 과격한 이 엔진 사운드가, 자이로킥 사운드 정말 오랜만이고요. 오감을 자극하는 이러한 사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ESC가 완전히 꺼지는 것이 아니라 ESC 스포츠 모드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. 기존 스트라다 모드에서는 이제 ESC가 항상 작동이 되었었죠. 항상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지만, 이제 ESC 스포츠 모드로 바뀌면서 조금 더 과격한 주행, 그리고 차량이 조금 더 날르는 듯한 이 코너에서 차량을 조금 더 날릴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항상 모든 바퀴 접지력이라든지 구동력이 완벽하게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쉬움 같은 건 전혀 느낄 수가 없대요. 완벽합니다. 배기 사운드 자체도 상당히 지금 더 강렬해지는, 일반 스트라다 노멀 모드보다 더 강렬해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자, 이번에는 대망의 코르사 모드입니다. ESC도 이제 코르사 모드로 바뀌고요. 조금 더 과격한 주행을 서킷에서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한 모드입니다. 계기판상의 디자인도 완전히 바뀌고요. 사운드 자체도 더 강렬해졌습니다. 지금 뒤쪽에서 밀려오는 이 엔진 사운드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, 매뉴얼 조작으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RPM 게이지가 레드존이 8,500부터 10,000까지 올라가 있네요. 굉장합니다.
주행하는데 약간 좀 어지러울 정도로 이 횡지가 강합니다. 그 횡지가 강한 상황에서도 차량의 움직임의 거동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. 브레이킹 담력도 엄청나네요. 보통 100km에서 0km까지 완전히 속도가 주는데 이 제동거리가 31.9m라고 합니다. 정말 보통 일반적인 차량들의 거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이건데요. 조금만 더 가격하게 돌려서 조금 더 코너에서 한번 속도를 내봤습니다. 이제 오버스티어가 나는 상황까지 연출을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자세 제어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차량이 알아서 모든 것을 좀 제어를 해주고 있습니다. 이 코르사 운사 보니까 그러한 제어하는 그 한계치 마지노선이 상당히 높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이렇게 640마력이 넘는 슈퍼카를 이 서킷에서 주행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죠. 드라이빙 스킬도 좀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좀 쉽게 코너를 공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을 이제 뭐라고 말할까요? 예전에 이제 가야르도를 처음 탔을 때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.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어려웠습니다. 너무 어려운 차였는데요. 지금은 이제 모든 상황에서 이제 차량을 제어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져 갖고요. 엄청나네요. 지금은 사실 속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. 어떤 속도도 지금 낼 수가 있는 차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. 제가 이 서킷에서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를 아마 우라칸 에보를 통해서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진짜 굉장한 차네요. 최근에 사실 F 브랜드의 모델을 서킷에서 타긴 했었죠. 그런데요, 냉정하게 이해하자면 우라칸 에보를 통해서 이 서킷을 주행하는 게 더 재미있고 더 쉬웠습니다. 이렇게 서킷을 재미있게 인제 서킷을 이게 팔에 소름이 돋은 채로 오랫동안 주행을 해본 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. 이제 우라칸 퍼포먼트가 이제 동력 성능이 같아졌죠. 거기다가 최신 그 4륜 구동 제어 시스템까지 갖추면서 모든 것들이 쉬워짐에도 불구하고 이 운전의 즐거움, 운전의 짜릿한 쾌감만큼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새롭게 달라진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 만나봤습니다. 우라칸 에보의 달라진 점 4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첫 번째는 다운포스를 7배가량 향상시킨 이 디자인의 변화가 있겠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30마력 이상 출력이 높아진 이 고출력 엔진의 탑재,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4개의 바퀴를 조향 각도 그리고 토크량까지 각자 조절해서 차량의 퍼포먼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4륜 조향 제어 시스템, 그리고 아우디에서 물려받은 이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 이 다양한 변화를 좀 겪었습니다. 단순하게 이제 부분 변경 모델이라고 볼 수만 있겠지만 이 부분 변경 모델 이상의 변화를 겪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새로운 우라칸 에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성격이 좀 양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일반적인 스트라다 모드에서는 상당히 좀 편안하게 온로드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. 하지만 코르사 모드로 전환하는 경우 그 성격이 180도 바뀌면서 정말 한마디 흔하게 야수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딱 적합한 이러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습니다. 거기다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기존에는 갖추지 않았던 이제 편안함까지 더해지면서 우라칸 에보의 상품성, 고객의 선택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.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 우르스를 통해서 판매 실적을 크게 개선을 했습니다. 하지만 2018년도에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은 바로 이 우라칸이었는데요. 많은 분들이 람보르기니의 브랜드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선택하는 브랜드가 이 우라칸 모델이 바로 우라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만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보여줘야 하는 그러한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.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우라칸 에보, 이러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대변할 수 있는 좋은 성능, 퍼포먼스, 그리고 편의 사양들, 새롭게 추가된 편의 사양들까지 아주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웅이었습니다.